자, 이번 시간에는 03장 워드 파일 다루기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워드 파일을 다룰 일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특히 반복적으로 워드 파일을 생성하거나 편집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에는 파이썬으로 하는 게 당연히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파이썬으로 워드 파일을 다루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으로 워드 파일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로 파이썬 닥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우리도 워드 문서를 만들어보고 또 수정해보는 작업들을 해볼 거예요. 당연히 먼저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줘야겠죠. 먼저 설치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 닥스 라이브러리를 설치했으면 이제 한번 같이 워드 문서를 생성해 볼게요. 이 워드 문서를 생성할 때는 파이썬 닥스 라이브러리의 다큐먼트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이 다큐먼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다는 거는 하나의 워드 문서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없는 새로운 워드 문서를 생성할 때는 이렇게 다큐먼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바로 생성해 주면 되고, 매개 변수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새로운 워드 문서가 생성됩니다. 그냥 빈 워드 문서를 생성해서 example.dax라는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정상적으로 코드가 실행된 걸 볼 수 있죠? 한번 해당 위치로 가서 파일이 잘 저장이 됐는지 살펴볼게요. 자, 여기가 저희가 지금 코드를 실행하고 있는 마이스터디 폴더거든요. 여기 보시면 example.dax라는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실제로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아무 내용이 없는 빈 문서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실행한 것처럼 새로운 워드 문서를 생성할 때는 이 다큐멘트를 호출할 때 아무런 매개 변수를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워드 문서를 불러와야 할 경우에는 다큐멘트를 호출할 때 이렇게 기존 파일에 읽어올 문서의 파일명을 전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파일에서 추가 작업을 한 다음 새로운 파일로 저장을 하거나 뭐 기존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겠죠. 저희는 일단은 아직 다른 작업하는 방법을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록 템플릿 닥스라는 이 샘플 문서를 읽어온 다음에 그냥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저장이 잘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완료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당 위치로 가볼게요. 저희가 샘플 파일이 바로 이 회의록 템플릿 파일이었는데 이 새로운 파일명으로 동일한 파일이 저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워드 문서를 불러올 때는 다큐먼트를 호출할 때 그 불러올 문서의 이름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파일을 다루는 작업들을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워드 문서의 제목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워드 문서에는 제목을 입력할 수 있고 또 그 아래에 단락,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제목과 단락을 엄연히 여기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함수 자체가 달라요. 제목은 여기 보시면 add heading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제목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add heading으로 제목을 추가할 때는 기본적인 매개 변수 자체가 텍스트라는 매개 변수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텍스트에 입력할 제목을 전달해주면 되는데요. 어차피 이게 기본 매개 변수, 필수 매개 변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 코드처럼 이렇게 텍스트라는 그 변수, 매개 변수명을 생략하고 이렇게 실행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전달해야 될 게 이 레벨이라는 매개 변수 값을 전달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레벨이라는 매개 변수가 뭐냐면 제목의 수준을 설정해주는 매개 변수예요. 이 숫자가 지금 여긴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숫자가 커질수록 하위 수준의 제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이나 설명서 같은 걸 보시면 큰 제목이 있고 뭐 중 제목이 있고 소 제목이 있고 더 하위 제목이 있고 이렇게 제목의 수준이 있잖아요. 이런 제목의 수준을 결정하는 매개 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레벨 0이 당연히 제일 큰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 레벨에는 그냥 제목의 수준만 내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스타일도 함께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레벨이 바뀌면 그에 해당하는 스타일도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일단 레벨 0으로 설정을 해서 제목을 추가해 볼게요. 그 다음에 처음 이렇게 애드 헤딩으로 제목을 추가하면 제목이 왼쪽 정렬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워드 파일을 직접 손으로 실행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파일을 작성하시다 보면 아시는데 보통 문서는 왼쪽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 파이썬으로 제목을 추가해도 마찬가지로 왼쪽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얼라인먼트라는 속성이 있어요. 제목의 속성인데 이 제목의 속성을 사용해서 정렬 방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정렬 방식을 바꿀 때 저희가 여기서 이 WD align paragraph라는 열거형을 사용해 줄 거예요. 열거형이 뭐냐면 프로그래밍에서 특정한 값들의 집합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 뭐 말 그대로 열거형이라는 이름 그대로 열거된 값들이 열거된 목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비유를 하자면 월화수목금토일을 열거형으로 표현하면 요일이 되는 거죠. 이 요일이라는 열거형을 사용하면 그 목록 월화수목금토일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WD align paragraph라는 열거형을 사용할 거고 여기에는 뭐 left, center, right 이 왼쪽 정렬, 가운데, 우측 정렬 이 정렬 옵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운데 정렬을 해줄 거기 때문에 센터를 선택해서 이 얼라인먼트 속성에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제목이 레벨 0으로 레벨 0 수준으로 제목이 설정이 되고 가운데 정렬까지 돼서 파일이 example.dax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해당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목이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고 가운데 정렬이 적용이 되었죠. 이게 가장 큰 제목의 수준, 레벨 0을 적용했을 때의 제목 스타일입니다. 자, 그럼 한번 끄고 이게 레벨 0이면 레벨 1, 레벨 2 다른 레벨들은 어떤 형식일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목을 레벨별로 추가를 해볼게요. 당연히 이 앞에서 사용한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뭐 레벨 1, 2, 3 이렇게 직접 수정을 해줘도 되겠지만 우리는 반복문을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반복문으로 순회를 하면서 레벨을 추가를 해줘 보겠습니다. 제목 레벨을 추가해줘 볼게요. 자, 아까 레벨은 0부터 9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포문을 사용하는데 레인지를 0, 10을 전달해서 0부터 9까지 순회하면서 이 레벨을 설정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내용은 똑같지만 이 레벨 매개 변수를 여기 순회하는 이 레벨. 그러면 차례대로 0, 1, 2, 3, 4, 5, 6, 7, 8, 9가 들어가겠죠? 그 레벨이 들어가도록 매개 변수를 설정하고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네요. 자, 첫 번째 있는 게 레벨 0이고 레벨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제목의 수준이 달라지고 그에 맞게 스타일도 다르게 설정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 설정하는 법을 학습해 봤어요. 이번에는 제목 아래에 단락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내용을 입력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락을 추가할 건데 제목과 독립적으로 단락이 추가된다는 것을 좀 더 한눈에 보기 쉽도록 위에 제목도 같이 앞에서 사용했던 코드를 사용해서 제목도 입력을 해준 다음 단락을 추가해 줄게요. 단락은 add paragraph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메서드를 사용할 때 단락에 입력할 내용을 전달을 해주면 단락이 추가되면서 내용도 같이 단락 안에 입력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그대로 실행을 해볼게요. 단락이 추가되면 이렇게 제목과는 독립적인 공간에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단락을 추가한 거고, 단락을 추가하면서 입력한 그 같이 전달한 텍스트도 한 번에 입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단락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한 번에 이렇게 모든 내용을 추가하면서 단락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단락을 추가한 다음에 나중에 뭐 단락의 내용을 더 입력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미 추가한 단락, 여기 P에 우리가 할당을 했거든요. add paragraph로 단락을 추가하면서 추가한 단락을 P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줬어요. 따라서 이 P에는 우리가 추가한 단락이 들어있겠죠. 이 단락을 add run 이라는 메서드를 이 단락에서 호출을 하면 단락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게 돼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아까 첫 번째 단락을 생성하면서 입력한 내용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까지였고, 그 뒤에 add run으로 추가한 내용이 바로 이어서 입력이 된 걸 볼 수 있죠. 여기에는 어디에도 그 띄어쓰기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내용이 입력이 된 거고요. 만약에 뭐 여기에 한 칸 띄고 싶다. 그러면 뭐 내용을 추가할 때 앞에 빈 공백을 하나 넣어주고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단락의 내용을 추가할 때는 add run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워드 파일을 다룰 때는 add run을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을 나중에 추가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add run이라는 함수도 잘 기억하시고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단락을 바꿔서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입력하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단락에 또 내용을 입력하고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앞에서 배운 add paragraph로 단락을 또 추가를 해주면 앞에 입력한 그 단락의 뒤에 이어서 단락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앞서 입력한 단락 뒤에 이어서 단락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단락 앞에 내용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insert paragraph before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메서드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특정 단락 앞에 단락을 새로 끼워 넣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끼워 넣고 싶은 어떤 단락 앞에 넣고 싶은지 그 단락에서 이 함수를 사용해야겠죠. 만약에 여기서 P2에 이걸 사용하면 P1과 P2 사이에 내용 입력이 되겠죠. 여기서는 제일 첫 번째 앞으로 이걸 보내고 싶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인 P에서 이 함수를 호출해 볼 거예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 모두 정상적으로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고
첫 번째 단락 앞에 새로운 단락이 추가된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단락들을 원하는 위치에 추가를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뭐 추가할 때는 addron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냥 추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그 내용, 단락의 텍스트들을 수정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clear라는 함수로 단락의 내용을 지워주고 addron으로 단락의 내용을 수정해주면 돼요.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입력했던 단락, P2 단락의 내용을 다 지우고 두 번째 단락의 텍스트가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텍스트를 새로 P2 단락에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단락에 원래 있었던 내용이 클리어 함수로 지워지고 이렇게 텍스트가 변경된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클리어를 실행하고 addron으로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았으면 여기가 비어 있겠죠. 단락의 내용을 지우고 싶을 때는 클리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표나 목록, 이미지 같은 걸 워드 파일에 입력하는 방식을 알아볼게요. 먼저 워드에 표를 한번 추가해 볼 텐데요. 표를 추가할 때는 add table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함수를 사용할 때는 표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몇 행 몇 열의 표를 만들 것인지 그 행과 열의 개수를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rows, 행 매개 변수의 숫자, 콜스, 이 열 매개 변수의 숫자를 넣어서 몇 행 몇 열의 테이블을 만들 건지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add 테이블을 실행하면 테이블이 생성이 되고 그 테이블 객체가 생성이 되고 실제 문서에도 테이블이 입력이 되게 돼요. 이렇게 생성된 테이블 객체를 테이블 변수에 우리가 할당을 해주는 거고요. 이 테이블 변수에 할당된 테이블 객체에 서식을 또 추가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표, 그냥 실선으로 된 기본 표 서식을 설정해주기 위해서 table.style, 이 스타일 속성을 사용해 테이블 그리드라는 격자선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게요. 테이블 그리드 외에도 다양하게 서식을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스타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공식 문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기본 격자선 테이블 그리드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더행을 추가를 해줘 볼 건데요. 우리가 생성한 테이블 객체에 rows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rows 속성을 사용하면 표에 포함된 전체 행 객체에 접근할 수도 있고 여기서처럼 인덱싱을 사용해서 인덱싱 방식으로 각 특정 행 객체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첫 번째 행을 헤더 행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인덱싱 0을 사용해서 첫 번째 행 객체에 접근을 한 거고요. 이 행 객체에 또 셀즈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셀즈는 그 행에 포함된 모든 셀들을 포함하는 리스트를 반환해줘요. 즉 여기서는 열이 3개였잖아요. 따라서 이 셀즈 속성을 사용하면 그 리스트에도 이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그 셀 첫 번째 셀, 두 번째 셀, 세 번째 셀, 이 리스트에 할당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 말은 그 리스트를 또 인덱싱하면 각 셀에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첫 번째 행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셀이 저장이 되어 있는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 리스트의 첫 번째 인덱싱으로 다시 첫 번째 셀에 접근을 해서 텍스트 속성으로 내용을 입력해 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셀에
헤더 1, 두 번째 셀에 헤더 2, 세 번째 셀에 헤더 3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줄게요. 자, 어떤 방식으로 각 셀에 접근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행에도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요. 두 번째, 세 번째 행은 그냥 포문으로 순회를 하면서 반복문을 사용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줘 볼게요.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행의 데이터를 추가할 거니까 레인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요. 마찬가지로 로우즈 속성을 사용해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객체에 접근을 해서 그 행에 포함된 모든 셀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리스트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리스트에 포함된 각 셀에 각각 접근하면서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포메이팅을 사용해서 입력되는 내용을 이렇게 좀 더 편리하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 파일을 실행하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첫 번째 행에는 헤더, 첫 번째 행은 헤더기 때문에 헤더 우리가 입력한 그 내용이 입력이 된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행에도 의도한 대로 텍스트가 잘 입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표는 이렇게 생성하면 됩니다. 근데 워드에 꼭 표가 아니라 그냥 일반 목록을 추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 글머리 기호를 사용하는 목록을 어떻게 추가하는지도 한번 같이 실행해 보겠습니다. 목록을 추가할 때는 앞에서 기본적으로 단락을 추가할 때 사용했던 add paragraph 함수를 똑같이 사용하는데 기본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과 다른 점은 스타일 매개 변수를 설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스타일 매개 변수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 넘버를 사용하면 목록이 그 번호를 매겨지면서 추가가 돼요. 즉 여기서 첫 번째 항목이란 텍스트를 첫 번째 단락을 추가하면서 리스트 넘버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숫자 1이 들어가겠죠. 그 앞에 숫자 1이 입력이 되고 뒤에 내용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패러그래프, 또 다른 단락을 추가하면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 스타일을 적용하면 앞선 번호에 이어서 그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가면서 이 목록이 추가가 돼요. 한번 실제로 실행을 해볼게요. example list 파일을 실행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 앞에 1번, 2번 이렇게 번호가 매겨지면서 목록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이 숫자가 아니라 그냥 글머리 기호를 넣고 싶으면 리스트 분릿이라는 이 리스트 넘버 대신에 리스트 분릿이라는 그 스타일을 적용하면 숫자가 아니라 그냥 동그란 글머리 기호가 앞에 입력이 되면서 목록이 추가가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파일에 이미지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워드 파일에 워드 문서에 이미지를 추가할 때는 add picture라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해주는데요. add picture 함수에 추가할 이미지의 경로를 전달해주고 그 다음 너비와 높이를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줍니다. 이 너비와 높이, width, height라는 매개 변수거든요. 이 매개 변수는 뭐 인치라는 단위를 쓸 수도 있고 센티미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한번 인치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추가를 해볼 거예요. 저희 샘플 이미지 기터브에 있는 샘플 이미지 image1.png라는 파일을 사용하시면 되고 저희는 매개 변수 여기서는 매개 변수를 인치로 1.5로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하이트는 입력이 안 되어 있잖아요. 높이는 입력이 안 되어 있는데 높이가 입력되지 않으면 기본 원본 이미지의 그 비율에 맞춰서 높이는 자동 설정이 돼요. 만약에 이 너비와 높이를 모두 생략하면 원본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미지가 조절이 됩니다. 자, 한번 실제로 이미지가 어떻게 추가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잘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인치를 1.5인치, 너비를 1.5인치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추가가 된 거고, 당연히 그 너비와 높이를 더 크게 설정하게 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미지를 넣을 때 잘 보시면 이 다큐먼트 문서 자체에 이미지를 추가했어요. 그 말은 단락 안에 이미지를 넣은 게 아니라 단락과 단락 사이, 단락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미지가 추가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만약에 단락과 독립해서 이미지를 넣지 않고 단락 안에 텍스트 뒤나 뭐 텍스트 앞이나 이렇게 단락 안에 이미지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다큐먼트 문서 차원에서 애드 픽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단락을 먼저 추가해주고 그 단락에 이미지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이미지를 넣으면 단락 안에 이미지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단락에 바로 앞에서 문서에 이미지 추가할 때는 그 문서에서 바로 애드 픽처를 했지만 단락에 이미지를 추가할 때는 애드런을 사용한 다음 애드 픽처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애드런으로 아까 앞에서 텍스트를 단락에 입력할 때, 추가로 입력할 때 애드런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 애드런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런이라는 객체가 생성이 돼요. 이 애드런 함수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애드런 함수를 호출하면 런이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 이 런 객체에는 어떤 콘텐츠를 담는다. 즉 이 애드런으로 생성된 런 객체가 어떤 컨테이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컨테이너 안에 텍스트를 넣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미지를 그 안에 담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컨테이너에 이미지를 넣으려면 애드런을 먼저 해줘야겠죠. 따라서 여기 애드런이 들어가는 거고 애드런으로 컨테이너를 만들어준 다음에 런 객체를 만들어준 다음 거기에 애드 픽처로 이미지를 추가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너비와 높이는 설정할 수 있고 만약에 그 뒤에 다시 텍스트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애드런을 또다시 실행을 해주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자, 한번 이 코드를 실행해서 살펴볼게요. 자, 코드랑 같이 보면 여기 앞에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라는 내용을 먼저 단락에 추가를 했죠. 그 다음 애드런, 런 객체를 생성해서 그림을 추가해 줬어요. 그 다음 뒤에 애드런으로 다시 텍스트가 추가된 거죠. 이렇게 단락 안에도 이미지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그 런 객체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런 객체가 앞에서 그 어떤 콘텐츠를 담는 일종의 컨테이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하나의 컨테이너 안, 이 하나의 런 객체 안에는 동일한 서식을 가진 연속적인 내용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 중요한 건 동일한 서식을 가진 내용을 하나의 런 객체에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런 객체를 애드런으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문장을 담았어요. 뭐 문장을 여러 개 담았어요. 그럼 그 문장들은 모두 같은 서식을 갖게 돼요. 같은 서식으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글을 쓰다가 다른 서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 런 객체를 추가를 해줘야 되죠. 글씨책을 파란색으로 갑자기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뭐 굵은 글씨로 한다거나 아니면 기울인다거나 뭐 이런 것처럼 텍스트의 서식을 갑자기 바꾸고 싶다. 그러면 런 객체를 분리해서 새로 추가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만약에 원래 텍스트 서식으로 가고 싶다. 글씨를 파란색, 강조를 위해서 파란색으로 바꿨다가 다시 검은색으로 이어서 글을 쓰고 싶을 때에도 다시 새롭게 애드런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샘플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런 객체를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한 거거든요. 이 런 1과 런 3은 동일한 텍스트예요. 동일한 서식이에요. 그렇지만 런 2에서처럼 이렇게 파랗게 서식을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런 객체를 새로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런 4처럼 이미지를 추가할 때도 뭐 이미지 외에도 뭐 하이퍼링크를 추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새로운 새로운 스타일이 적용되는 객체를 넣고 싶다. 이 단락 안에 새로 넣고 싶다 하면은 애드런으로 객체를 새로 만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